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이 사법부가 완전히 기강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법부 자체가 정파적으로 바뀌어서 이 사법부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 그 자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파의 위주로 사법부가 재편이 되면서 자, 우리 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이 중형을 때리는, 자, 우리 편은 영장을 기각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자, 이 영장을 발부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김명수가 들어서서 사법부 전체의 근무기간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김명수가 우선 사법부 안에서 이 자기 후배의 그 몸이 아파서 사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니까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던 것들. 자, 그리고 자기 진영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 판단을 질질 끌어가지고 자,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사법부가 정권의 신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직 그 안에 있는 판사들의 근무기간도 아주 해이해졌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방에 근무하는 한 판사가 평일 대낮에 강남에서 성매매 하다가 잡혔습니다. 자, 기가 찬 노릇입니다. 자, 이 해당 판사는 서울에 출장을 왔다가 이른바 조건 만남 성매매 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일과 시간 근무 중에 성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지금 기강회의가 극치를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김명수 사법부도 이렇게 자기 편이면 봐주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자, 이 판결을 엄격히 하는 이런 시스템이면 자, 여기에 있는 이 판사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직업 윤리 의식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미 우리는 조국 재판이나 윤미향 재판이나 이 최강욱 재판 이런 걸 겪으면서 자, 사법부가 너무나 정치화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심각하게 도덕적 타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은 A 판사는 올해 42살입니다. 지난 22일 날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테헤란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이른바 조건 만남식 성매매를 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자, A 판사는 조건 만남 채팅 앱으로 만난 30대 중반의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강남의 한 호텔에 함께 들어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A 판사는 현재 지방 모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당일엔 업무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A 판사의 성매매는 강남 일대 호텔에서 오후 시간에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진다 하는 첩보를 받고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A 판사가 떠난 후 오후 6시쯤에 호텔 방에서 성매매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곧바로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거기 이제 앱에 보면 연락처가 다 나오고 연락 주고받았으니까. 그래서 A 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은 판사 신분이다 하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A 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 A 판사는 현재 소속된 법원에 근무하면서 성범죄 관련 판결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A 판사가 소속됐던 재판부는 작년 초에 1심에서 자, 이 수개월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매매 업주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업소, 이 업주가 성매매를 했는데 거기에 1심에서 자, 수개월의 징역형에다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여기에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기각했다고 합니다. 해당 재판부는 1심 형량에 비해서 혐의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판결을 내릴 때 바로 이 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성매매를 하면서도 자, 정작 성매매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이게 이제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A 판사는 과거에 다른 법원에 근무할 때도 형사재판부에 근무하면서 성범죄 사건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A 판사가 속한 재판부는 아동 성착취 영상물 판매자와 성관계를 빌미로 여성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 남성에 대해서 징역 4년에서 5년의 중형을 선고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A 판사가 소속된 법원 측은 A 판사의 사건 당시 영가 사용 여부나 A 판사의 입장 등 모두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A 판사를 이 법원도 지금 싸고 감싸고 돌고 있는 것 아닌가. 영가 사용, 그리고 여기에 업무 시간에 문제는 성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판사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업무 시간에 그것도 버젓하게 서울 시내 한가운데서 이렇게 성매매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법조인들은 A 판사의 이른바 조건 만남 성매매를 두고 평일 일과 시간 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원 안에 기각이 다 무너졌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판사는 무엇보다도 다른 직업에 비해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재판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건 지난 2016년 이후에 7년 만입니다. 당시 B 판사는 퇴근한 뒤에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 B 판사는 술을 마신 뒤에 홍보 전단을 보고 전화로 연락해서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성매매를 했는데도 자, 이 감봉 3개월 정도에 그쳤다. 이 판사라는 직업 자체를 보면 바로 파면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명수 사법부가 지금 여기 이 지방판사 한 사람뿐일까? 자, 이렇게 판사가 지금 일탈하고 권순일 대법관만 하더라도 김만배를 만나가지고 수차례의 로비를 받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뒤집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 이런 걸 따져보면 그 안에 지금 판사들의 윤리의식, 판사들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지는 걸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명수도 사법 관련해서 본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을 관련해서 이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사법부를 더불어민주당의 그 밑에 부하처럼 소속된 기관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탄핵을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하자고 하니까 이 부하가 몸이 아파서 수술도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데, 자, 그거를 지금 내가 사표를 처리해주면 뭐라고 그러겠어 이렇게 한 내용들이 나왔고, 또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고 국회 등에 답변을 보냈다가 지금 그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도 지금 이 김명수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언제 할 것인가 지금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이재명이 온갖 범죄 혐의가 연루되어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기강이 해이해지고 무너졌다는 소리를 벌써 듣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박원순, 오거돈 그리고 안희정뿐만 아니라 그 곳곳에 이 지방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성일탈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많이 옷을 벗고 나가거나 이 사법 처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당 대표가 그러는데 우리도 어떨까? 괜찮지 않나? 이런 심리가 아닐까? 마찬가지로 지금 김명수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밑에 있는 판사들도 엉터리 같은 행동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적발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겁니다.